처가 돈은 딸 주는 거니까 안 갚아도 되지. 근데 우리 엄마 돈은 투자니까 2배로 갚는 게 예의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지아는 손에 든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자금으로 준 1억을 2억으로 돌려받겠다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3년간 남편의 교수 임용을 위해 쏟아부은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날 시댁 식구들이 상상도 못할 처절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아는 결혼식장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조 여사가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조 여사는 지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지안아, 내 손 좀 봐라. 내가 너희 아파트 사는데 1억이나 보탰잖니. 생돈 1억 만드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너 우리 귀한 아들 성준이 하늘처럼 모시고 잘 챙겨줘야 한다. 알았니?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아들 앞날에 투자하는 거니까 너는 그저 뒷바라지나 똑바로 해. 지안의 아버지가 멀리서 딸을 바라보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지안이 저 집에 가서 기죽으면 절대 안 돼요. 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으고 적금까지 다 깨서라도 1억은 꼭 만들어줘야 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금쪽 같은 외동딸인데 남의 집 가서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봐. 3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성준이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조 여사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들 정 교수 됐다. 박 교수님 되셨어.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성준이 웃으며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지안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성준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정말 수고했어. 성준이 샴페인 잔을 지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야, 이제 너도 교수 부인 소리 듣고 좀 살만하지 않겠냐?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조 여사가 소파에 앉으며 지안을 쳐다봤습니다. 야, 지안아. 이제 교수 마누라가 됐으면 품격 있게 살아야지. 어디 구질구질하게 회사를 다녀. 너도 이제 그만 직장 때려치우고 들어앉아서 내 아들 수발이나 똑바로 들어. 지안이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아직은 제가 회사 계속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게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성준이 눈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말씀 좀 들어. 교수 부인이 밖에서 푼돈 번다고 돌아다니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당장 그만둬. 3달 후였습니다. 지아는 회사 회의실에서 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회사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피할 수가 없네. 이번 명단에 지안 씨가 들어갔어. 권고사직서. 도장 좀 찍어줘야겠어.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죠. 지안은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성준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 구조조정 때문에 나오게 됐어. 성준이 리모컨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만두라고 할 땐 버티더니 왜 하필 지금이야? 내 월급으로 생활비 다 썼는데 이제 그 돈 다 어디서 가져와? 너 진짜 대책 없는 여자구나. 지안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해. 성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이씨, 짜증나게. 야, 교수 마누라가 집에서 밥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이제 돈도 안 벌어오면서 할 일도 없으면 살림이라도 똑바로 해. 살림이라도. 조 여사가 방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지안아, 너 이제 남편 뒷바라지나 죽어라 해라. 우리 성준이가 교수 된 거? 그거 다 내 아들이 잘나서 된 거지. 네가 숟가락 하나 얹은 줄 아니? 착각하지 마라.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보낸 돈이 떠올랐습니다. 세미나비, 논문 투고료, 생활비, 집세. 모두 지안의 월급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지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안은 노트북 앞에 앉아 액세서리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예전부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에게 만들어준 목걸이가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안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이 집으로 들어와 지안의 방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안이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좀 그려보고 있었어. 성준이 책상 위에 놓인 구슬과 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야, 지금 장난해? 교수 마누라라는 여자가 집구석에서 애들 장난감 같은 구슬이나 꿰고 있어? 이런 천한 짓 당장 치우고 가서 밥이나 해. 밥이나? 성준은 책상 위에 재료들을 쓸어 베란다 쪽으로 던졌습니다. 구슬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안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너 왜 이래?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다시 시작해보려는 일이야. 제발 내버려둬. 성준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슬을 주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은 구슬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 나 절대 포기 안 해. 당신들이 무시하는 이 일로 내가 꼭 일어서고 말 거야. 지안은 다음 날부터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주얼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안은 자신이 만든 목걸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후 지안의 통장에 4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안은 휴대폰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입금됐다. 나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당당하게 벌 수 있다고. 거실에 택배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여사가 지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집안에 박스 쌓아놓고 돈 좀 만진다며? 그거 다 우리 아들 기운이 좋아서 집안에 복이 들어온 거야. 내 아들 덕이니까 나 용돈 좀 두둑하게 줘봐라. 지안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밤잠 안 자고 고생해서 제 실력으로 번 돈이에요. 조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흥? 내 실력은 무슨. 교수 남편 덕에 기가 살아서 잘 풀리는 줄도 모르고. 주제 파악 좀 해라. 주제 파악 좀.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지안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거실 한쪽이 택배 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지안은 아침부터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출근 준비를 하며 지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야, 지안아. 너 요즘 돈 좀 쏠쏠하게 버나 보다? 거실꼴이 이게 뭐냐, 창고도 아니고. 지안이 테이프를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입소문이 났는지 주문이 자꾸 늘어나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성준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야, 근데 너 착각하지 마라. 이거 다 내 덕분인 거 알지? 사람들이 왜 내 물건을 사겠냐? 국립대 박 교수 부인이 만드는 거니까 믿고 사는 거야. 내 이름값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아는 상자를 들고 일어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그 잘난 이름값 때문에 조만간 피눈물 좀 흘리게 될 테니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조 여사가 시누이 미소와 함께 지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소가 명품 가방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 여사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야, 지안아. 손님 왔는데 멀뚱히 서서 뭐하니? 어서 차 좀 내와라. 우리 미소, 이번에 아주 큰 집으로 시집간다. 지안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미소 아가씨, 축하드려요. 미소가 손톱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예물이랑 혼수 준비하느라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야. 요즘 강남에서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이나 알아? 눈먼 돈 2억은 우습게 깨진다니까. 지안이 찻잔을 들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2억이나요? 세상에 결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조 여사가 찻잔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미소가 어디 보통 집에 가니? 기죽여서 보낼 순 없잖니. 못해도 현금 2억은 딱 들고 가야 시댁에서 대접받는 거야. 지안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참 많이 드네요. 걱정되시겠어요. 조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야, 지안아. 너 요즘 장사해서 돈 좀 긁어 모은다며?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2억 좀 내놔야겠다. 우리 미소 결혼 자금으로 말이다.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안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2억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그 큰 돈을 제가 어디서? 조 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얘가 왜 이래? 너 결혼할 때 우리가 1억 보태줬지? 그거 공짜인 줄 알았니? 투자야, 투자.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이제 2배로 갚는 게 며느리 된 도리 아니냐? 지안이 고개를 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1억 주셨잖아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저희 부모님 돈도 2억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소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언니, 그건 친정에서 딸 자식 기 안 죽게 그냥 준 돈이잖아. 그건 당연히 언니 거니까 잊어버리고, 우리 엄마 돈은 우리 오빠 성공하라고 투자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돌려받아야지.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안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뒷바라지한 건 다 잊으신 거고요? 조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잊긴 뭘 잊어. 우리 성준이가 교수 된 게 내 공인 줄 아니? 다 내 정성이랑 내 투자 덕분이지. 헛소리 말고 2억 당장 내놔. 지안이 주먹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큰 돈 없어요. 저도 재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요. 조 여사가 지안의 어깨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어른 앞에서 거짓말이야. 거실에 쌓인 저 박스들이 다 돈 아니냐?
한 달만 죽어라 벌면 나올 텐데 어디서 시어머니를 속여. 미소가 일어서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 다음 달에 상견례 있는 거 알지? 그때까지 돈 안 만들어주면 나 오빠한테 다 말해서 언니 쫓아내라고 할 거야. 알아서 해. 두 사람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안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조 여사와 미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안이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 오늘 찌개 냄새 죽이는데? 시장했나 보네. 지안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랑 미소 다녀갔어. 미소 결혼 자금 필요하다고 나보고 2억 내놓으라시더라. 성준이 수저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낮에 전화하셨더라. 야, 지안아. 당연히 해드려야지. 뭘 고민해? 지안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니? 우리 부모님도 1억 주셨는데 왜 당신네 집돈만 2배로 갚아야 해? 성준이 반찬을 집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처가 돈이야 딸 자식 주는 거니까 안 갚아도 되는 돈이지. 근데 우리 엄마 돈은 내 성공을 위해서 밑거름 뿌린 투자금 아냐? 불려서 갚는 게 자식된 예의고 도리지. 너 요새 돈 잘 벌잖아.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성준이 밥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틀린 말했어? 너도 이제 돈 좀 만지니까 사람이 변하나 보다. 2억 정도면 한두 달 밤새우면 모을 수 있잖아. 군말 말고 해드려. 지아는 수저를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지아는 통화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아는 지난 3년간의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출력했습니다. 성준의 세미나비, 논문 투고료, 생활비 모두가 지안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었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안은 서류를 파일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보자고. 당신들이 말한 그 투자, 내가 아주 뼈저리게 정산해주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 증거가 아주 완벽하네요.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금전 요구 녹음이 결정적이네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더 바닥까지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한 방에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단단히 마음먹으셨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밤낮 가리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지아는 법률사무소를 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열고 사업자 등록 전환 절차를 검색했습니다. 지아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조 여사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조 여사가 현관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야, 지안아, 돈 마련됐냐? 내 번호 찍혔을 텐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지안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2억이 무슨 애 이름인가요? 저도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준비 중이에요. 조 여사가 지안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뭐?
아직도 준비 중? 미소 상견례가 내일 모레야. 너 지금 시어머니 피를 말리려고 작정했어? 지안이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재촉 좀 하지 마세요. 조 여사가 지안의 뺨을 때릴 듯 손을 들이댔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내가 너 같은 거 며느리 삼아준 걸 영광인 줄 알아야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지안은 움찔하지 않고 조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 여사가 손을 내리며 돌아섰습니다. 흥,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우리 성준이 시켜서 너 끝장낼 줄 알아, 알았어? 조 여사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지안은 현관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안은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 뒷조사 좀 의뢰하려고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아주 사소한 비리 하나까지 싹 다 잡아내주세요. 이틀 후였습니다. 지안은 카페에서 사설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이 봉투를 꺼내 지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의뢰하신 내용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성준이 낯선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탐정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 겉으로는 고고한 척 하시더니 뒤로는 아주 딴판이더군요. 저 건물이 불법 도박장인데 거기서 아주 살다시피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도 밤마다 노트북으로 도박 사이트를 들락거리고요.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이 사진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잃었나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 지난 6개월간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 메꾸겠다고 사채까지 끌어쓰더니 급기야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지안이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내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안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이 감히 우리 집을 담보로. 내 뒷바라지 받아서 교수가 된 놈이 도박질에 집까지 날려먹으려고 해? 탐정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교수님 연구실 컴퓨터를 좀 털어봤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나오더군요. 탐정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성준의 논문 원본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파일 정보를 보니 작성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박성준 이름이 아니라 왜 딴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논문 대필입니다. 조교한테 학위 주겠다고 꼬드기거나 돈을 쥐어주고 대신 쓰게 한 거죠. 한마디로 박성준 교수의 업적은 전부 가짜라는 소리입니다. 지안은 자료를 모두 USB에 담았습니다. 지안이 탐정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네요. 저 인간 숨구멍 더 조여야 하니까 계속 추적 부탁드립니다. 탐정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바닥에 밑바닥까지 싹 다 긁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안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지안은 핸들을 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닦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울지 마, 이지안. 울 시간도 아까워. 이제 이 추악한 인간들 내 손으로 직접 끝장을 봐야겠어.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안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지안은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자신의 사업 자금을 모두 옮겼습니다. 은행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지안 대표님,
법인 전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식으로 큰 사업가가 되셨네요. 지안이 통장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네요. 지안은 은행을 나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안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배우자 동의 없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증빙 자료가 확실히 있으신가요? 지안이 서류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탐정이 조사한 사채 내역이랑 불법 대출 정황 서류 다 있습니다. 제 허락 없이 집을 날려먹으려는 인간 그냥 둘 수 없어서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접수되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일주일 내로 가압류 결정 날 겁니다. 지안은 법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안은 강민우라는 이름의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강민우는 지안의 브랜드에 투자 제안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안 씨. 드디어 전화 주셨네요? 지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씨, 지난번에 말씀하신 투자 제안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제가 내거는 조건 하나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해요. 강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건이라니 더 흥미로운데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안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 박성준이 사채업자들한테 진 빚, 그 채권들을 민우 씨가 싹 다 사주세요. 그리고 그 권리를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직접 제 남편의 목줄을 쥐는 채권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민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민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와,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지안 씨 생각보다 훨씬 독하고 멋진 분이셨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얼굴 보고 하시죠. 지안이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계약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안은 백미러를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지안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야, 지안아. 나 목말라 죽겠는데 물 한 잔 안 갖다 주고 뭐하냐? 지안이 부엌에서 물을 따라 성준에게 건넸습니다. 성준이 물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안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성준아, 요즘 학교 일은 좀 어때? 교수 임용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네. 성준이 리모컨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 말도 마. 교수 자리가 어디 쉬운 줄 아냐? 회의에, 논문에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너처럼 집에서 장사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지안이 성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우리 여보 정말 고생 많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성준이 귀찮다는 듯 지안의 손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도와주긴 뭘 도와줘? 네가 교수 일을 뭘 안다고. 너는 그냥 밖에서 군말 말고 돈이나 착실하게 잘 벌어와. 그게 나 돕는 거야. 지안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지안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안은 노트북을 열고 성준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지안은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성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안은 성준이 나가자마자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성준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안은 USB를 꽂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자
지아는 USB를 빼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지아는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성준의 컴퓨터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성준의 바탕화면이 떴습니다. 지아는 파일 탐색기를 열고 최근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모든 기록을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성준, 이제 내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어. 너는 네가 판 구덩이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 오전 10시였습니다. 강민우가 지안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강민우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악수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이 주인 닮아서 아주 깔끔하고 단단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해 볼까요? 두 사람은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 박성준이 도박으로 진 빚, 그리고 몰래 쓴 사채 명단이 여기 있어요. 이 인간을 쫓는 사채업자들, 제가 다 파악해뒀습니다. 강민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총액이 8천만 원 정도 되는군요. 이걸 제가 일시불로 매입해서 지안 씨한테 그 권리를 넘겨주면 지안 씨가 법적으로 남편의 목줄을 쥐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남편이 가장 무시하던 아내한테 빚쟁이 신세가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강민우가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지안 씨, 이건 단순한 복수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입니까? 지안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의예요. 제가 3년 동안 뼈 빠지게 벌어서 쏟아부은 돈, 그리고 짓밟힌 제 시간을 되찾으려는 정당한 대가죠. 더는 가만히 당하고만 살지 않을 겁니다. 강민우가 차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안 씨의 그 기계 마음에 듭니다. 제가 힘껏 도와드리죠. 대신 제 투자 제안서에 도장 찍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안이 손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완벽한 거래 성사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민우의 눈빛에는 지안을 향한 깊은 호기심과 호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안의 눈빛에는 복수를 향한 강렬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조 여사가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안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조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야, 지안아. 너 돈 준비됐냐고 물으려고 전화했지. 미소 상견례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 내 속 타들어가는 거 안 보여? 지안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방금 큰 건 하나 해결해서 돈 준비됐어요. 오늘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조 여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래.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네. 진작 그럴 것이지. 사람 애간장을 다 녹이고 그래. 내가 지금 바로 통장 번호 문자로 찍어 보낼게. 확인하는 대로 딱 넣어라.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아는 포토샵으로 가짜 입금 확인증을 만들었습니다. 입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지안은 완성된 이미지를 조 여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 이제 그 2억으로 어디 마음껏 춤춰보시지. 그게 독배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조 여사는 문자를 확인하고 미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소야, 대박 났다. 지안이가 방금 2억 입금했다.
2억. 미소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엄마 최고. 역시 오빠가 좋으니까 바로 나오네. 아유, 신나라. 조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남부럽지 않게 내 혼수 제대로 장만하자. 오늘 백화점 가서 명품으로 싹 다 휘감아 버리는 거야. 알았지? 조 여사와 미소는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명품 매장을 돌며 가전제품과 가구를 골랐습니다. 미소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태리제라는데 1,000만 원이래. 너무 이쁘지 않아? 나 이런 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싶단 말이야. 조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딸 기 살려줘야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내 맘에 드는 거 다 골라라. 오늘 엄마가 쏜다.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왔습니다. 손님, 고르신 물건들 총 8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결제하시겠어요? 조 여사가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할부로 해주세요. 12개월로 딱 끊어줘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카드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한도 초과라고 뜨네요. 조 여사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방금 2억이 들어왔단 말이야.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조 여사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도 거부되었습니다. 미소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창피하게. 다른 걸로 좀 해봐. 조 여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잠깐만 지안이한테 전화해서 확인 좀 해볼게. 조 여사는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물건은 잘 사고 계세요? 조 여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지안아. 지금 백화점에서 결제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돈 제대로 보낸 거 맞아? 지안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 이상하네요. 제 통장에는 분명히 빠져나갔거든요. 어머님 통장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조 여사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 왜 없어? 아까 분명히 확인증 받았는데. 지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아까 정신이 없어서 계좌번호를 하나 틀렸나 봐요.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 것 같은데 그거 찾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네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조 여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소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 이거 계약 다 해놨단 말이야. 사람들도 다 쳐다보는데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결제가 안 되시면 뒤에 손님 기다리시니까 일단 주문 취소해 드릴까요? 조 여사는 물건을 두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상견례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 꼴로 나가라고? 나 파혼당하면 어떡할 거야? 조 여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인연이 감히 나를 속여? 당장 그년 집으로 쳐들어가자. 가서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버려야지. 그 시각 지안은 사무실에서 강민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 사채업자들 만나서 채권 매입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당신 남편 박성준의 모든 빚은 지안 씨 겁니다. 당신이 주인이에요. 지안이 서류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 씨.
이제 박성준은 제 손바닥 안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강민우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하실 건가요? 지안이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밥줄을 끊어야죠. 남편이 쓰고 다니는 모든 신용카드, 사실 제 가족 카드거든요. 지금 당장 해지 신청할게요. 지안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지안은 성준 명의의 모든 카드에 대해 해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철저하시네요. 박 교수가 오늘 저녁에 아주 큰 망신을 당하겠는데요. 지안이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망신요?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 인간이 가졌던 모든 걸 하나씩 다 뺏어올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준은 대학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수 한 명이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교수 된 기념으로 자니가 시원하게 쏘는 거지. 우리 기대 많이 하고 왔어. 성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마음껏들 드세요. 제가 오늘 기분 좋게 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준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왔습니다. 성준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카드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네요. 성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정지요? 그럴 리가요. 자, 이거 다른 카드로 다시 해보세요. 성준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도 거부되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교수가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이, 박 교수. 돈 없으면 말을 하지 그랬나? 오늘은 내가 낼 테니까 다음에 정식으로 사게. 성준은 고개를 숙인 채 식당을 나왔습니다. 성준은 주차장에서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성준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지안,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집에 가면 가만 안 둬. 성준은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성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야, 이지안, 너 어디 있어? 당장 안 나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준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안의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에 화장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준이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준 씨, 당신 말대로 친정 돈 1억은 안 갚을게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준 1억은 지난 3년간 내가 당신 뒷바라지하며 쏟아부은 내 노동 임금으로 퉁친 걸로 알아요. 이제 우린 끝이에요. 이혼 서류는 곧 법원에서 날아갈 테니 준비나 하세요. 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준이 편지를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나를 버려? 네가 누구 덕분에 교수 마누라 소리를 들었는데. 성준은 휴대폰을 꺼내 지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성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준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상환 독촉 문자였습니다. 당장 입금 안 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준은 휴대폰을 던지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 여사가 지안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 여사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지안,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이 사기꾼 같은 년아. 이웃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이래요? 여기 사람 안 산지 며칠 됐어요. 조 여사가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비켜.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주거침입이랑 소란죄로 경찰 부를 겁니다. 조 여사는 씩씩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조 여사는 지안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 여사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사돈댁 있소? 딸 교육 이따위로 시킬 거요? 당장 나와서 해명해요.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안의 부모님은 이미 며칠 전 짐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조 여사는 텅 빈 마당을 보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상견례는 내일인데 돈은 없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 여사를 미친 사람 쳐다보듯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성준은 대학 총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성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총장과 여러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성준 교수,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 서류 좀 보게. 이게 다 뭔가? 성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성준의 불법 도박 증거 사진과 베팅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총장님, 이게 그러니까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 같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총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국립대 교수가 도박판을 전전했다니 학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자네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흙탕물이 됐단 말이야. 성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다른 교수가 비아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세상에 도박빚 갚겠다고 마누라 몰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았다면서요? 교수직이 아니라 당장 쇠고랑 차야 할 판이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총장이 성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보직 해임이야. 징계위원회 결과 나올 때까지 연구실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게. 교수 자격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성준이 벌떡 일어서며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총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이러십니까? 총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끄럽네. 당장 내쫓게. 성준은 총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교수들이 수군거리며 성준을 쳐다봤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성준이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남자가 성준의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박성준 씨? 아이고, 교수님 얼굴 뵙기 참 힘드네. 우리랑 얘기 좀 합시다. 성준이 뒤로 물러서며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들 모릅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우리가 자네 빚 쌓은 사람들인데. 8천만 원. 이자까지 하면 9천이 넘어가. 이거 오늘 안으로 해결 안 하면 곤란해. 성준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학교에서 정직당해서 월급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다른 남자가 성준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울 거야? 어이, 박 교수님. 교수 체면에 길거리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머리 좀 굴려봐. 성준이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당장 경찰 부를 거야.
협박죄로 다 집어넣을 줄 알아.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르쇼, 부르라고. 우린 불법 사채업자가 아니야. 합법적으로 채권 사들여서 추심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법원 판결문 보이지? 남자가 서류를 꺼내 성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성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채권자 이름에 이지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준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이가 내 빚을 샀다고?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상전 되셨다는 소리야. 일주일 줄 테니까 이지안 대표님한테 가서 빌든지 갚든지 알아서 해. 두 남자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성준은 서류를 구기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명품 매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상견례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조 여사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나 지난번에 주문한 가방이랑 가전제품들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데 다 취소해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이건 주문 제작 상품이라 취소가 안 됩니다. 이미 물건 다 들어왔어요. 꼭 취소하시겠다면 위약금 3천만 원 내셔야 합니다. 조 여사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 3천만 원? 아니, 물건 써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돈을 그렇게 받아? 이 도둑놈들아. 직원이 계약서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본인이 사인하셨잖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조 여사가 가방을 획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아 몰라. 나 돈 없어. 못 내니까 마음대로 해. 조 여사는 매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직원이 뒤쫓아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손님, 거기 안 서요? 무단 취소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조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직원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소의 상견례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조 여사와 미소가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물은 어떻게? 빈손으로 나갈 순 없잖아.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 조 여사가 가방에서 낡은 목걸이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옛날에 내가 하던 건데 알만큼면 됐지 뭐. 이거라도 내밀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니? 미소가 목걸이를 받아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촌스러워. 이게 뭐야, 뗏물도 안 빠졌네. 나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조 여사가 미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지금은 일단 이 고개만 넘기자. 결혼하고 나면 오빠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주겠지. 그때 상견례 장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예비 신랑 측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 5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남자가 조 여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네. 박성준 엄마. 조 여사가 벌떡 일어서며 사들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들 누구쇼? 왜 남의 잔칫집에 들어와서 이래요? 남자가 다가오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잔치는 무슨 얼어 죽을 잔치. 아들놈이 도박질하다가 남의 돈을 떼먹었으면 엄마가 대신 갚든지 집이라도 내놔야 할 거 아냐? 미소가 어머니 뒤로 숨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남자들이 테이블을 걷어차며 둘러쌌습니다. 한 남자가 의자를 쾅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팔자 좋네. 돈 없으면 콩팥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어디서 밥을 먹어. 조 여사가 주저앉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준이가 그럴 리가 없어. 이 사람들아, 사람 잘못 봤어.
남자가 서류를 조여사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똑바로 봐. 박성준 도박 사이트 베팅 내역에 빌린 차용증까지 다 있어. 내 아들놈이 내 인생 좀 치게 생겼다고.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예비 신랑과 그의 부모님이 들어섰습니다. 예비 신랑 어머니가 난장판이 된 현장을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나, 이게 지금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집 사돈 되실 분들인가? 운 좋은 줄 아쇼. 이 집구석 아들이 도박으로 수천만 원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집안이니까. 예비 신랑이 미소를 멍하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이게 정말이야? 오빠가 도박을 했다니 너네 집 정말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거야? 미소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오빠, 그게 나는 몰랐어. 정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예비 신랑 아버지가 팔짱을 꽉 끼며 서리빨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근본도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 했다니 내 평생 이런 수치는 처음이요. 예비 신랑 어머니가 가방을 획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일 있니? 이런 사기꾼 집안하고는 말 섞기도 싫다. 예비 신랑 가족은 뒤도 안 돌아보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미소가 울부짖으며 뒤쫓아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오빠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가지마.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쾅쾅 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낄낄거리며 비웃고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조 여사와 미소만 남았습니다. 미소가 바닥에 드러누운 어머니를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 어떡할 거야? 다 망했잖아. 내 결혼 어떡할 거냐고. 다 엄마랑 오빠 때문이야. 조 여사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꺼이꺼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아는 강민우와 함께 분위기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와인을 우아하게 따르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 오늘 상견례 소식 들었습니다. 아주 볼만했다면서요? 제대로 망쳤네요. 지안이 와인 잔을 살짝 들어 올리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완벽했어요. 스스로 파낸 구덩이에 빠진 꼴이죠. 강민우가 잔을 부딪히며 흥미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럼 다음엔 어떤 한방이 남아 있습니까? 지안이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박성준, 그 인간이 교수라고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 가짜 명예를 뺏어야죠. 조교시켜서 논문 대필한 증거 내일 교육부에 보낼 거예요.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지안 씨,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시네요. 제가 지안 씨 적이 아닌 게 천만다행입니다. 지안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섭다뇨? 전 그저 제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성주는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짐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성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성준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조 여사의 목소리가 사들사들 떨리며 들렸습니다. 성준아. 아이고, 성준아. 어쩌면 좋니? 우리 집 때문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더니 이제 경매로 넘어간단다. 나랑 미소는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어떡하니, 응?
성준이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라고 별 수 있겠어요? 나도 지금 이 좁아터진 고시원 방에 처박혀서 깡소주만 마시고 있는데 나도 죽을 맛이라고요. 조 여사가 울먹이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 네가 그놈의 도박질만 안 했어도 이 꼴은 안 났을 거 아냐. 네가 어떻게든 책임져. 네가 내 아들 아니냐. 성준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요. 나도 지금 당장 한강물에 뛰어들고 싶으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지안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안은 기자 한 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지안 대표님, 박성준 교수의 논문 대필건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죠? 사실입니까? 지안이 USB를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박성준이 조교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논문 원본 파일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 조교랑 나눈 대화 녹음까지 싹 다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건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할 만큼 치명적인 자료인데 부부였던 분을 이렇게까지 공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안이 차를 한 모금 우아하게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부부요? 아니요. 그저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살던 기생충이었을 뿐이죠.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기사 내일 아침 일면에 바로 나갑니다. 기자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학 게시판에 기사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명문대 교수 논문 대필 의혹, 조교의 피눈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게시판 앞에 구름처럼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한 학생이 휴대폰을 보며 경악해서 말했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박성준 교수라는데? 매일 정의로운 척하더니 뒤로는 완전 사기꾼이었네. 다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진짜 충격이다. 충격이야. 남이 쓴 논문으로 정교수 달고 거드름 피운 거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교수라고 학생들을 가르쳐.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성준의 휴대폰에 동료 교수들의 비난 섞인 전화가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퀴퀴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대학 총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총장이 신문을 책상에 쾅 던지며 노발대발 말했습니다. 박성준이 이 인간이 감히 우리 학교 얼굴에 먹칠을 해? 이게 사실이면 학교 명예는 바닥이야. 당장 조사위원회 꾸리고 파면 절차 밟아버려. 교무처장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즉각 조치해서 오늘 안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성준은 대학으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박성준 교수 파면 통보. 연구실 소지품은 즉시 정리하여 퇴거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준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거미줄처럼 쩍쩍 깨졌습니다. 성준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이지안, 이 독한 년, 네가 한 짓이지? 나를 매장하려고 작정하고 터뜨린 거지. 이 나쁜 년아. 성준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좁은 방 안을 짐승처럼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같은 시각 지아는 새로운 쇼룸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비싼 샴페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 정말 축하해요. 쇼룸이 박물관처럼 근사하네요. 고생 많았어요. 지안이 샴페인 잔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민우 씨가 옆에서 든든하게 잡아준 덕분이에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강민우가 쇼룸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재미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안 씨, 저기 입구에 붙여놓은 저 액자는 뭡니까? 아주 눈에 확 띄던데. 지안이 액자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거요? 제 결심을 담은 문구예요. 액자에는 커다란 글씨로 박성준, 조여사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배를 잡고 호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정말 지안씨답네요. 상상 초월하는 대담함에 다시 한번 반하겠습니다. 지안이 액자를 문 옆에 똑바로 걸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보여줘야죠. 제 공간에 더러운 발길 들이지 못하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 여사는 싱크대 앞에서 퉁퉁 부른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방에서 부스스하게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미소가 눈이 퉁퉁 부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이제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상견례 날 그 꼴을 당했는데 소문 다 났단 말이야. 조 여사가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맥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니? 다 그 여우 같은 지안 인연 때문이야. 그년이 우리 집안을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어. 미소가 주먹을 불끈 쥐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언니 찾아가서 빌기라도 해볼까? 돈 좀 달라고 사정하면 예정 봐서라도 안 도와주겠어? 조 여사가 고개를 힘없이 저으며 말했습니다. 소용없다. 그년 눈빛 봤니? 이미 얼음장이야.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년이라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어가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처량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좁고 축축한 월세방은 뼛속까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안의 쇼룸 오픈 행사가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지안이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섰습니다. 하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지안이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남편 그늘에 가려 제 이름조차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당당하게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제 이름 이지안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로 마음먹는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강민우가 무대 옆에서 지안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안은 강민우와 함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보석 같은 야경이 한눈에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강민우가 지안의 어깨에 부드럽게 재킷을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 밤 공기가 차요.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이거 덮고 있어요. 지안이 재킷을 여미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 매번 세심하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강민우가 난간에 기대어 지안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안 씨, 이제 좀 만족하세요? 박성준도 무너졌고 시댁도 끝났는데. 지안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이건 시작일 뿐이죠. 완전히 바닥까지 기어다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강민우가 지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도 좋지만
이제 당신의 행복을 좀 더 챙겼으면 좋겠어요. 지한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지한이 민우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랑 이렇게 있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며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이 지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날렸습니다. 강민우가 지안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안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나 봐요. 하지만 이젠 무섭지 않아요. 그날 밤 성주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지안의 쇼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준이 닫힌 문을 쾅쾅 두드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지안, 야 이지안, 당장 나와. 나랑 얘기 좀 해.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성준의 앞을 막으며 제지했습니다. 이보세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성준이 요원들을 밀치려다 바닥에 엎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야, 여기가 누구 가게인 줄 알아? 내 마누라 가게야. 내 마누라라고. 비켜, 이놈들아. 요원 2명이 성준의 양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준이 발버둥을 치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외쳤습니다. 지안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지안아. 하지만 불 꺼진 쇼룸 안은 아무런 대답 없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요원들이 성준을 저 멀리 길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성준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하늘을 보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지안, 이 무서운 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안의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안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제목은 유명 주얼리 브랜드 대표, 무능한 남편 괴롭혀 파멸시켜였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사에는 성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성준은 자신이 아내에게 배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안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인간이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서 기사를 냈지? 누가 배후에 있는 거야?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익명 제보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누군가 작정하고 박 교수랑 짠 것 같아요. 지안은 휴대폰을 꺼내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안 씨, 기사 봤습니다. 박성준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요. 지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 이 기사 배우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봐 주세요.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요. 강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조사팀 움직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니 금방 소식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백화점 담당자가 지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담당자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안 대표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 백화점 입점권 일단 보류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지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보류라니요?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 아니었나요? 갑자기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놈의 기사 때문이죠. 인터넷 여론이 아주 험악합니다.
우리 백화점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이런 구설에 오른 브랜드를 들릴 수는 없다는 게 본사 방침입니다. 지안이 책상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그 기사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이 뭐든 간에 당장 시끄러운 게 문제죠. 나중에 정리되면 그때 다시 뵙죠.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안은 휴대폰을 던지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민우가 지안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강민우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범인 잡았습니다. 박성준 혼자 한 짓이 아니더군요. 이 여자 아시겠어요? 지안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서연이라는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안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여자, 낯이 익네요. 누구죠? 강민우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성준의 옛 연인 한서연입니다. 지금은 꽃뱀 노릇에 사기 전과까지 있는 질 나쁜 여자예요. 박성준이 이 여자한테 홀려서 같이 일을 꾸민 겁니다. 지안이 사진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준이가 이제는 사기꾼이랑 손을 잡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군요. 정말 바닥까지 갔네요.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젯밤에도 둘이 모텔에서 만나 작당 모의하는 걸 제 쪽 사람들이 다 포착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세요. 강민우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성준과 서연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제 발로 들어갔네요. 이제 제가 제대로 반격할 차례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은 기자회견장에 당당히 섰습니다.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지안이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허위 사실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지안은 스크린에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성준의 도박 내역과 조교를 협박해 쓴 논문 대필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지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남편 박성준은 3년간 제 피 같은 돈으로 생활하며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무시하고 제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하며 학대했죠. 직접 들어보시죠. 지안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성준의 비열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처가 돈은 딸 주는 거니까 안 갚아도 되지만 우리 엄마 돈은 내 성공 투자금이니까 2배로 불려 갚는 게 예의지. 너 돈 잘 벌잖아. 기자들이 경악하며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지안이 다음 자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남편이 자수금커녕 옛 연인과 공모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증거입니다. 화면에 성준과 서연이 모텔에서 다정하게 나오는 사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터졌습니다. 지안이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박성준 씨와 그 공모자들을 법적으로 처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꼴은 보지 않겠습니다. 지안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강민우가 다가와 지안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인터넷에는 지안을 응원하고 성준을 비난하는 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저런 짐승 같은 놈이 다 있나? 이지안 대표님 힘내세요. 용기 있는 선택 응원합니다. 같은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백화점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입점 계약 지금 당장 진행하시죠. 저희가 조건 더 좋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지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진 통해서 서류 다시 보내주세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주는 좁아터진 모텔방에서 서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신경질적으로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제 어떡할 거야? 기자회견 때문에 우리 얼굴 다 팔렸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꼬이게 생겼어. 성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기사만 내면 지안이가 돈 싸들고 올 거라며. 이게 뭐야? 서연이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우, 짜증나. 나는 이제 빠질 거니까 너 알아서 해. 사기꾼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성준이 서연의 팔을 낚아채며 눈을 부라리고 말했습니다. 어딜 가? 네가 꼬드겨서 시작한 일이잖아. 너도 같이 책임져야지. 이 여우 같은 년아. 서연이 성준의 뺨을 때리고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찌검이야. 손 떼.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두 사람은 모텔 복도까지 나가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이 문을 열고 세상에 웬일이야 하며 구경했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그 꼴불견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막장 교수와 불륜녀의 육탄전 최후였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성주는 대학으로부터 최종 파면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성주는 마지막으로 짐을 빼러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이미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압류 딱지가 벌겋게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성준 씨, 이곳은 이제 압류된 공간이라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성준이 집행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평생 연구한 자료들이 다 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집행관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압류된 물품입니다. 손 하나 댈 수 없으니 포기하세요. 성준의 짐이 복도 바닥으로 사정없이 던져졌습니다. 라면 박스 딱 2개가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지나가며 성준을 마치 벌레 보듯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박스를 질질 끌며 차가운 복도를 눈물로 적시며 걸어갔습니다. 성준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비참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조 여사는 아파트 경매 집행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조 여사가 통지서를 갈갈이 구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내 집을 빼앗겠다고? 내 아들이 교수인데 감히 누가 내 집을 건드려? 미소가 방에서 부스스하게 나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떡해? 오늘 당장 짐 빼라는데 우리 어디로 가냐고. 조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니? 며칠 후 평생의 자랑이었던 아파트는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조 여사와 미소는 보따리 몇 개만 챙겨서 곰팡이 핀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좁고 퀴퀴한 방 한 칸에 두 사람이 짐을 풀고 앉았습니다. 미소가 이불 위에 엎어져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 내 인생, 내 혼사 다 망했다고. 이게 다 엄마랑 오빠 때문이야. 조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조 여사는 창밖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지안을 향해 도끼 어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지안, 나쁜 년. 너도 언젠가 천벌 받을 거야.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 꼭 받을 거라고. 하지만 지나가는 바람조차 조 여사의 악에 바친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지안은 강민우와 함께 새로운 사옥이 들어설 탁 트인 터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부지 위로 눈부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강민우가 지안의 손을 꽉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안 씨, 여기가 바로 당신의 거대한 보석 제국이 시작될 곳이에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안이 민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희망찬 부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에는 드디어 구름이 거친 듯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안의 브랜드는 뉴욕 5번가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위에 지안의 이름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오픈 행사장에는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안이 붉은 리본을 자르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강민우가 샴페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 아니 이지안 대표님, 정말 축하해요. 뉴욕 한복판에 당신 이름 석자가 걸렸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안이 샴페인을 받아들며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이 모든 게 저를 믿어준 민우 씨 덕분이에요. 꿈만 같아요. 강민우가 지안의 허리에 팔을 다정하게 두르며 말했습니다. 꿈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입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지안은 당당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교도소였습니다. 성주는 죄수복을 입고 작업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성준에게 잡지 한 권을 툭 던지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어이 박성준, 너 여기 앉아서 노역이나 할 때가 아니야. 내 마누라 기사 났더라. 아주 난리가 났어, 봐라. 성준이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지안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보석, 이지안의 기적이었습니다. 성준의 손이 사들사들 떨렸습니다. 성준은 잡지를 갈갈이 찢어발기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내 마누라라고. 내 덕에 교수 마누라 소리 듣던 년이란 말이야. 간수가 성준을 몽둥이로 제지하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행패야. 조용히 못해?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당장 독방에 쳐넣을 줄 알아. 성준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성준의 눈에서 비참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조 여사는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때 절은 옷을 입은 조 여사는 쪼그리고 앉아 자기 차례를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허름한 식판에 국을 듬뿍 퍼주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 조 여사가 굽신거리며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여사는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옆 사람이 신문을 크게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지안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조 여사가 그 사진을 보고는 숟가락을 탁 떨어뜨렸습니다. 밥그릇이 바닥에 엎질러져 개밥처럼 흩어졌습니다. 조 여사는 입에 밥을 문 채 그 자리에 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미소는 지안의 매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대걸레를 들고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았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수천만 원짜리 주얼리를 구경하며 지나갔습니다. 한 손님이 꾀죄죄한 미소를 보며 직원에게 눈짓하며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 청소하는 사람 누구예요? 매장 분위기랑 너무 안 맞네. 직원이 목소리를 낮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냥 청소 담당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다이아몬드 좀 보세요, 손님.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코방귀를 뀌며 지나갔습니다. 미소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최고급 1등석에 앉은 지아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우가 옆자리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안 씨,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프로포즈 받을 준비는 됐나요? 긴장해야 할 텐데. 지안이 강민우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머, 민우 씨,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강민우가 양복 주머니에서 작고 영롱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강민우가 지안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안 씨, 내 남은 인생을 당신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지안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민우 씨. 그럴게요. 당신이라면 제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강민우가 반지를 지안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소중히 끼워 주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손뼉을 치며 축하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지안은 강민우의 든든한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댔습니다. 비행기가 힘차게 이륙했습니다. 지안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옥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짐승 같던 시댁의 학대, 그리고 피눈물 섞인 복수. 이제 그 모든 지독한 꿈이 끝났습니다. 지안은 강민우의 손을 부서지라 꽉 쥐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지안과 강민우는 숲속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안의 부모님이 딸의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지안의 아버지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정말 장하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겨낼 줄 알았어. 정말 고맙다. 지안의 어머니가 지안을 꼭 안으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이제는 그놈들 잊고 저 좋은 신랑이랑 행복하게만 살아라. 응? 지안이 부모님을 으스러지게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해질게요. 결혼식 후 지안은 부모님을 모시고 1등석을 태워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 로마, 런던을 돌며 평생 못 해본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지안은 어머니의 거친 손에 직접 디자인한 값비싼 반지를 끼워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반지를 보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리네.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지안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가 나 믿어준 덕분이야.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여행에서 돌아온 지안은 성준을 면회하러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면회실에서 성준과 유리벽 하나를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염이 덥수룩하고 초췌한 성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성준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어? 나 비참한 꼴 구경하러 온 거야?
지안이 수화기를 들고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구경할 가치도 없죠. 그저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쓰레기를 완전히 치웠다는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성준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수화기에 대고 빌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응? 지안이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얼음장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죠? 처가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덕분에 저도 참 편해요. 당신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미안한 마음 조금도 안 갚아도 되니까요. 평생 거기서 썩으세요. 성준이 유리창을 쾅쾅 치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지안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지안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성준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지안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온 지안은 푸른 하늘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이 눈이 시리도록 따스했습니다. 강민우가 차에서 내려 지안을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지안 씨, 이제 정말 마음의 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쾌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민우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제 인생에서 그 사람들은 지워졌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안은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교도소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지안은 가방 구석에서 낡은 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과거 성준이 천한 짓이라며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 첫 작품이었습니다. 지안은 창문을 열고 목걸이를 먼지처럼 던져버렸습니다. 목걸이는 바람을 타고 이름 모를 들판으로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지안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이지안 여성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받고 매 맞는 여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재단 건물 앞에서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지안의 당당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안이 마이크를 잡고 힘차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발길질 당하며 짓밟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빛나기로 마음먹은 순간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지안의 얼굴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안과 강민우는 노을 지는 한강공원을 다정하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지안의 손을 깍지 껴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안 씨, 지금 행복해요? 당신 표정이 너무 좋아 보여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벅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민우 씨. 태어나서 이렇게 숨쉬는 게 즐겁고 행복한 적은 처음이에요. 정말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앉아 저무는 노을을 고요히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강민우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편안하게 기댔습니다. 강민우가 지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안 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단단하고 귀한 보석입니다. 지안이 눈을 감고 공기를 음미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저를 더 반짝이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안은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무시당하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지안 그 자체였습니다. 지안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대견한 듯 말했습니다. 지안아,
정말 잘 견뎌냈어. 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여자야. 지안의 브랜드는 날이 갈수록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연 매출은 조 단위를 훌쩍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와 인간다운 존엄이었습니다. 지안은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지도를 스스로 그려나갔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며 지고 있었습니다. 지안과 강민우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름답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들이 지안의 앞길을 축복하듯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작게 하지만 단단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은 남이 깎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낼 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야. 강민우가 지안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 당신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빛나는 보석입니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지안의 앞에는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눈부신 가능성이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도 억울한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일의 희망과 오늘의 행복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뿐이었습니다. 지안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답게 걸어갔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자신의 빛을 잃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헌신했지만 무시당했고 사랑했지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복수는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안은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지안처럼 힘든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빛낼 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